자, 함수의 극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짤막하게 다시 얘기하자면, 어, 우선 극한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수렴 발산. 뭐야? 수렴한다는 게 뭐지?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떤 l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함수가 수렴한다고 하고, 그때 l 값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x가 a일 때, fx 값, fa, 이걸 무슨 값이라고 한다? x가 a일 때 fa 값, 뭐? 함수 값.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무슨 값? 극한값. 함수 값과 극한값은 다른 새로운 값이다 하는 내용이야. 이해됐어? 자, 표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fa가 돼요. l이. 이해되지? 자,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더라. a보다 큰 값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a에 가는 거.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 그래서 무슨 함수? 우함수. x는 a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 커지면서 a로 가는 거. 여러분이 보기에는 왼쪽. 뭐? 좌극한.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란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인데 이 친구 보니까 리미티드 x가 a의 좌극한 f 이렇게 좌극한 값도 있고 리미티드 x가 a의 우극한 값도 있더라. 그러면 이런 극한이 존재한다. 이 말은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두 값이 같아야 극한 값이 존재한 거야. 이해되지? 이 값이 L이고 이 값이 L로 존재할 때 그래야 극한 이 값이 L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극한이 존재. 만약에 한쪽만 존재하거나 이해되죠? 둘 다 존재하긴 하나 두 극한 값이 다를 때가 있겠죠? 끊어진 함수. 이해돼?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극한은 총 5가지 모양이 있어요. 벌써 3가지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리미티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는 리미티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그래서 극한의 기호들은 딱 이렇게 5가지가 있어. 이해됐어요? 자, 극한값이란 건 수렴하는 친구의 그때 L값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는데 수렴하지 않으면 걔는 함수의 발산이다. 발산은 발산 자체만 있고 그 다음 더 이상 저건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수렴하는 친구들만 관심을 갖고 공부할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발산은 뭐야?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어떻게? 0을 중심으로 볼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1값, A값? 이걸 점선으로 할까요? 점선으로 합시다. 우리 통상 A로 하니까. 자, 이 X값이 A라면 자, 어떤 Y는 fx값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봅시다. 이게 Y는 fx 그래프예요. 그럼 리미티드 x가 a일 때 이 f 이 극한값은 뭡니까? 양의 무한대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겠죠. 이해돼? 이런 애가 발산이다 하는 얘기. 양의 무한대. 어떤 L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이해되죠? L 값에 가까워지면 그건 수렴하는 애고 그 친구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리미티드 x가 a로 갈 때 fx가 무건데 그 모양 예를 든 게 이 친구들. 이해되죠? 자, 마이너스로 무한대 가는 친구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친구 아니겠어요? 그 친구도 여기가 만약 a라면 어떤 함수를 유추할 수 있어요? 이런 함수를 유추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리미티드 x가 a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x가 a에 갈 때 2-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애들이 발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우리 예제 1번 풀었나요? 예제 2번은요? 자, 오늘 함수의 극한의 성질인가요? 예.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함수에 함수값 말고 또 다른 값이 있구나. 예. 서로 처음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관심 뭐야? 이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이 함수 배우고 나면, 만약 x가 1일 때 함수값 fa, b일 때 fb, c일 때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우리가 처음 배웠던 막 1차 함수에 여러 가지 값을 놓고 함수값을 구해 보겠죠.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우리가 배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봅시다. 전제 조건,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한마디로 수렴하고 그때 극한값이 알파라 이 얘기죠. 리미티드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 얘도 수렴하고 그때 극한값이 베타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다음과 같은 함수에 대한 성질이다. 이거 원래 통상적으로 다른 책은 5개로 쓰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썼어요. 그래서 4개. 자, 예를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 자, 수렴하는 fx, 수렴하는 gx가 있는데 fx 플러스 gx 그럼 새로운 함수잖아. hx라고 새로운 함수죠. 그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그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더한 값과 같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1번은 덧셈, 뺄셈이 성립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호를 전부 다 같이 놨죠. 그래서 부호는 각각, 위의 친구들은 각각 위에, 복고동순, 이렇게. 자, 2번은 뭘까요? 어떤 함수에 상수배, c를 했더니 이 값은 결과적으로 이 fx의 극한값에 c를 곱해줄 c 곱하기 알파 값과 결과적으로 같다. 이게 실수배가 성립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세 번째, fx랑 gx랑 곱해지는 또 다른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각각의 극한값을 곱한 값과 같다 이거죠. 알파 곱해. 그래서 얘는 곱셈에 대해서 성립된다 이런 얘기. 나눗셈 fx 나누기 gx예요. 그러면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나눠준 값과 같다.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 당연히 베타가 분모에 쓰였으니 베타는 0은 아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나눗셈에 대해서도 성립된다. 결국 함수 극한의 성질 또는 리미트의 성질은 뭐다?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뭐 콩 쓰지 맙시다. 극한에 대한 성질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 배가 성립된다. 리미트의 성질이. 그러면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 시그마. 기억나? 시그마의 성질은 뭐죠? 시그마의 성질은 뭐야? 얘랑 비교해서 생각해보자.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은 덧셈, 뺄셈, 실수, 배가 성립. 이해돼요? 그럼 리미티드와 시그마의 차이는 뭐야? 리미티드는 다 성립하는 거고 시그마는 곱셈 나눗셈은 성립하잖아. 그래서 시그마할 때 곱셈이면 얘를 쭉 전개 풀어서 각각 줬다고. 이해돼? 이해돼? 기억나? 이해돼? 그래서 함수 극한의 성질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가 성립된다. 자, 예를 배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메모를 합시다. 뭐냐?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아까 제일 처음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함수의 극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관심이 생겨? 함수의 극한값이 관심이 생겼죠?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첫 번째가 얘입니다. 뭐라고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럼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뭐야? 덧셈에 대해서 성립, 뺄셈에 대해서 성립, 곱셈에 대해서 성립, 나눗셈의 성립, 실수, 배가 성립해요. 전제 조건이 뭐야? 전제 조건. 이 5가지 성질이 적용되려면 함수는 수렴해야 돼요.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발산하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fx, dx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 그럼 fx, dx가 다 수렴해야 돼. 수렴하는 함수에 수렴해야 돼. 전제 조건.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입니다. 걷어서 보세요. 책 페이지가 몇이냐 하면, 미안해. 내가 너무 걷었나? 페이지 29페이지.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니? 제목이 뭐야? 제목. 극한의 대소관계, 크고 작음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뭐야?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크고 작음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할 수 있다. 자, 얘 설명하고 얘 집어넣을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자, 한마디로 뭐 극한값을 가져. 수렴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베타. 왜 수렴해? 알파 베타로. 자, 이제 얘는 이런 게 성립된다. 1번 gx가 fx보다 같거나 커요. gx라는 함수가 fx보다 같거나 커. 그러면 이 극한값 있죠. 얘는 베타고 얘는 알파인데 베타가 알파보다 항상 같거나 큽니다. 이거랑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이거예요. fx하고 gx가 있는데 gx가 같은 적도 없어. 전부 다 커요. 전부 다 클 때도 극한값 fx에 대한 극한값 알파고요. gx의 극한값 베타값은 항상 같거나 큽니다. 이해돼? 함수가 절대 큰 함수가 작은 함수의 극한값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이해돼? 기본 성질이야. 자, 두 번째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기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hx라는 함수가 있어. 얘 극한값을 구하래. 문제가 그거야. 그런데 hx보다 확실히 작은 내가 자주 구해본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해돼? 그 다음 이 hx보다 확실히 큰, 같거나 큰 gx라는 함수. 내가 자주 극한값을 구해본 함수. 이래. 그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 세 함수를 비교하면 fx는 hx보다는 항상 같거나 작은 함수고 gx는 hx보다 항상 같거나 큰 함수야. 이해되지? 그럼 여기에 각각 극한을 취해주자고. 극한을. 뭐 x는 a로 갈게. 이해됐어?
우리는 지금 이 h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잖아요. 그런데 이 값이 다른 친구 말고 이 베타가 또 알파랑 같대. 알파일 때. 이해돼? fx의 극한값도 알파고 gx의 극한값도 알파라면 h의 함수는 무조건 알파가 돼야 된다. 이거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거 뭐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라요. 영어로 배우는 친구들도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워요. 그거잖아. 빵하고 빵 사이에 뭐 패티나 뭐 햄버거 아니에요? 그럼 뭐 식빵 뭐 계란? 그렇게 끼인 친구는 빵이 가면 가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다른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럼 뭐야? 여러분이 이런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도 왜? 그러면 특별히 얘의 극한값이 알파고 이 극한값이 또 같은 애를 써야 돼요. 다른 애를 쓰면 안 돼. 어디서부터 어디다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극한값은 fx랑 gx랑 극한값이 같을 때 쓰는 거예요. 이해돼? 알파일 때 얘가 알파가 된다. 그럼 이 함수는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데 얘가 알파가 된다. 왜? 대소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얘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hx의 극한값은 알파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극한값. 자,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도 극한을 구할 수 있다. 뭐라고?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해되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2번. 1번에서 등호 없어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등호 없어도 성립. 자, 부등식의 양 끝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있는 함수들의 극한값은 양 끝에 함수의 극한값에 같게 된다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해돼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얘가 직접 계산한다. 이런 거. 우리가 오늘 주로 공부할 게 이 친구예요. 직접 계산하는 친구. 자, 직접 계산하는 친구들은 수학자들이 다 살펴봤어. 함수의 극한값을 갖는 애들은 어떤 모양이 있더래. 그 모양이 있어야 극한값이 존재해. 그래서 이 모양을 살폈더니 총 4가지가 있더라. 4가지의 모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0분의 0꼴. 뭐 어떤 책에서는 얘를 부정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0분의 0꼴이요. 자, 수학에서 분모가 0은 정의 돼요? 정의 안 되죠? 0분의 0꼴, 이 0은 0이 아니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0이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정의되지도 않고. 무슨 뜻이냐? 0분의 0꼴. 분자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형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애가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런 꼴을 확인하고 나면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냐? 얘는 결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분모에 0이 되게 만드는 인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뭐야? 결국 0분의 0꼴은 식의 변형을 통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인수를 분자에서도 만들어주는, 식을 변형해서 분자에서 만들어주는, 분모에 0을 만들어주는 그 인수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약분을 할 거예요. 약분. 그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문제 풀게 되면 저렇게 하는구나를 알 거예요. 이해됐어? 예를 들어볼까? 자, 문제 이런 친구야.
리미티드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분모를 내가 엄마, 분자를 아들 이렇게 부를게. x가 2로 가면 엄마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이해되지? 아들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래서 꼴로 하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x에 2 집어넣었더니 0. 2 집어넣었더니 0. 0분의 0꼴. 그럼 얘는 뭔가 극한값을 갖겠네? 이런 거. 이래서 0분의 0꼴. 확인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얘는 분자를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뭐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야.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분모에 x 마이너스 2야. 왜? 얘가 0으로 가니까. 이해돼? 그러면 얘랑 약분이 되죠. 이해돼? 그러면 이 극한값은 리미티드 x가 2로 갈 때 그냥 x 플러스 2랍니다. 어쨌든 x가 2로 가. 그럼 이 값은 어디로 갈까요? 4로 가.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4야. 이해돼? 어떻게 해주고 있어 지금? 나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분모 분자를 약분해서 구했거든요. 극한값. 이해돼요? 0분의 0꼴. 함수 극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꼴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좀 이따가 문제 엄청 풀 거야. 이런 뭐냐. 극한.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이런 모양. 자, 이때는 여러분이 딱 한 가지 문구만 기억하세요. 이런 친구는 분모의 최고차함으로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극한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게요. 자, 리미티드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이 친구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자, x의 무한대를 넣어. 엄마 어디로 가? 엄마 어디로 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잘 봐봐. 이 분모만 생각해봐. 얘, 이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겠네. 아니, x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겠니? 무한대. 쉽게 생각해. 어렵지 않아. 얘 무한대로 가. 얘는 어디로 가겠니? 얘도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얘 모양이 무슨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두 번째 얘기하는 친구야. 꼴을 먼저 확인하라고. 극한값을 갖는 애인지 안 갖는 애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아까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래? 분모의 최고차함으로 나누래. 분모의 최고차가 얼마야? x제곱이요. 그러면 분모도 x제곱으로 나누고 분자도 x제곱으로 나누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 극한값 문제는 이렇게 돼요. 리미티드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4분의 3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지? 그럼 리미트는 성질이 뭐야? 분모, 분자에 다 줄 수 있고 또 덧셈 뺄셈으로 연결됐으니까 각자 다 줄 수 있죠. 그러면 x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애는 4군데밖에 없고 2나 3은 영향을 끼칠 게 없잖아. 그럼 뭐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어디로 가요? 엄마가 엄청나게 커져. 아들이 3 가져 있어. 얼마?
어디에 수렴해? 0. 얘는 0, 0. 얘는 0. 얘는 0. 따라서 이 식의 극한값은 2분의 3이다. 이해돼? 더하기 0 빼기 0 계산할 게 없다고. 어떤 성질을 이용해?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리미티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분의 여기 상수 이런 친구는 다 0에 수렴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다 풀어내고 있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래? 이런 모양이야? 뭐에 관심이 생기느냐? 분모와 분자의 차수에 관심이 생겨. 분모, 분자, 차수. 그래서 자, 이 주어진 이 분수식을 보세요. 분모의 차수 얼마? 2차. 분자의 차수 얼마? 2차. 이렇게 차수가 같으면 최고창의 개수의 비가 그냥 극한값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값은 그냥 쓱 보고 이거 극한값 얼마? 이렇게 바로 구합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크고 얘는 2차고 분모는 1차라고 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거지. 분자가 차수가 크면. 반대로 분모의 차수가 크면 얘는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극한값은 0이 됩니다. 분모가 크면 차수가. 나중에 같이 계속 문제 풀어볼 거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0이 아닌 어떤 극한값을 가져? 그러면 반드시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고 최고창의 개수의 비가 그 극한값이 그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해돼? 이해돼요? 자, 세 번째 모양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야. 네 번째가 0 곱하기 무한대나 또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이거 직접 계산하는 꼴 모양 너무 많은데? 아니요. 쉬워요. 실제 직접 계산하는 친구는 0분의 0꼴 부정형 이 친구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는 뭐야? 얘네는 나중에 꼴이 이렇게 확인되면 얘네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꼴로 바뀌어요. 식을 변형하면 유리화, 통분, 인수분해 등등등등 식을 변형해서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분의 0꼴로 바뀝니다. 결국은 직접 계산하는 친구는 이 두 가지 꼴만 직접 계산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 직접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는 무적형인 0분의 0꼴입니다. 자,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샌드위치 정리. 직접 계산한다. 직접 계산하는 친구들은 모양 꼴이 네 가지가 있다. 총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뭐 이렇게 있다. 0분의 0꼴은 반드시 분모가 0으로 만드는 그 인수를 여러 가지 식의 변형을 통해서 통분, 인수분해, 유리화 등을 통해서 유리화는 분모의 유리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자의 유리화도 유리화예요. 통해서 분모 인수를 약분한다가 핵심이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극한값을 구합니다. 나머지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직접 계산한 형태 이 친구들을 한번 보면요. 앞장일 거요. 아까 우리 지금 29 있나?
29페이지에 나와 있죠? 위에. 예. 이게 직접 계산하는, 예,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 중에 0분의 0꼴의 극한, 인수분해 또는 유래를 통해서 0분의 0꼴이 되도록 하는 식을 약분해서 구하는. 예. 식의 변형을 통해서 약분할 수 있게 만드는 게가 제일 문제가 되죠. 이해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는다 그러면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나눈다. 극한값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통분이나 유래를 통해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 무한꼴이나, 이걸 봅시다.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얘는 무한대. 그래서 발산합니다. 발산. 그리고 무한대분의 A는 뭐야? 무한대분의 A. 얘는 뭐가 되지? 얘는 0의 수렴. 이건 0. 이해됐어요? 이런 꼴로 변형한 후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결국은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발산하거나 0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됐어? 이 내용이 우리가 처음 배우는 함수의 극한의 제일 중요한 내용. 금방 설명합니다.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자,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죠? 뭐야? 미정계수의 결정. 자, 봅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아까 뭐예요?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 중에, 직접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함수가 극한값을 가지려면 정해진 이런 모양들이 있더라. 이해됐죠? 그래서 배운 게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얘의 성질을 반대로 이용하면 그 함수의 미정계수가 있는 함수, fx나 gx의 미정계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미정계수의 결정. 자, 여기 봐요. 자, 1번. 리미티드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 이건 이런 극한값을 갖는다 하는 얘기죠. 이 함수가. 이래. 자, 알파를 가지면, 자, 극한은 분모도 주고 분자도 줄 수 있잖아. 그럼 이 gx분의 fx라는 함수가 극한값을 이렇게 알파로 가질 때 gx, 엄마의 극한값이 0이면, 여기까지가 p이면이야. p이면 q이다. 이해돼? 엄마가 0이면 아들도 0이다. 이건 뭐야? 0분의 0꼴이 돼야만 극한값을 가지니까, 극한값을 가졌다고 하면 역으로 엄마가 0이면 아들도 0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0이니까 저 아들 fx 중에 미정계수가 있단 말이야. 저 성질을 이용해서 그 미정계수를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서? 자, 반대로, 자, 또 합시다. 아까 똑같아요.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이렇게 가져요. 그때 아들이 0이면 엄마도 0이다. 그럼 두 개를 좀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알파는 그냥 실수예요. 근데 밑에는 뭐야? 0을 제외한 실수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 어떤 분수식의 이 분수식의 극한값을 갖는 친구야. 그러면 엄마가 0이면 아들은 그냥 무조건 0이야. 이해돼? 그런데 그 극한값이 만약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이런 거. 리미티드 x가 a로 가는데 그때 gx분의 fx가 이 극한값이 0이래요. 이해돼? 그럼 극한을 아들한테 줬더니 아들이 0이야. 그렇다고 해서 엄마는 꼭 0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분의 0도 0이죠. 마이너스 3분의 0도 0이야. 5분의 0도 0이야. 이해돼? 아들이 0으로 가면 당연히 0이야. 그렇지만 엄마는 0이 아니어도 0이라고. 이해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gx분의 fx가 어떤 극한값 알파를 갖는데 이 알파가 0일 때는 조심하라고. 아들이 0이라 그래서 엄마가 꼭 0이 되는 건 아니다. 주의.
여기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저 뜻. 이해됐어? 엄마 0은 무조건 아들 0이 쫓아가야 돼.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야 돼, 무조건. 아들도 0분의 0꼴이야. 왜? 이 극한값이 0만 아니라면. 그렇지만 0일 때는 조심하자. 오케이? 자, 이거는 0분의 0꼴을 반대로 생각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까도 보니까 분모의 최고차원으로 나눠서 극한값수를 구하는데 분모와 분자 차수에 관심이 생기죠? 이런 거야. 자,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이거 극한값 어떤 알파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영이하는 친구예요. 영이하는 친구. 만약 이게 0이 돼버리면 엄마가 차수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도 0이야. 이해되지? 영이하는 어떤 다른 실수값을 가지면 반드시 gx와 fx는 차수가 같고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알파입니다. 이해되죠? 아까 EX 예를 들었던 문제. 예.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실제 극한값은 해라고요. 예. 이해되죠? 이 성질을 역으로 이용하면 fx의 미정계수나 gx의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함수 자체에 미정계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돼? 그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4번은 요런 꼴인데, 예. 어떤 fx가 무한대이고, 이 fx 곱하기 gx가 극한값을 가지면 반드시 gx는 0이 돼야 된다. 왜? 그런 꼴이어야만 극한값을 갖는 애기 때문에 fx가 무한대 가는 친구라면 fx랑 곱해진 함수, 이 gx, 이 친구가 극한값을 갖는다 그러면 gx는 반드시 극한값이 0이 돼야만 한다 하는 얘기.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문제 풀면 좀 더 금방 했던 얘기